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플렉스 애널리스트 김세환입니다. 자, 월트 디즈니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최근에 디즈니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죠. 계속 연일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나온 실적이 예상치는 하회를 했어요. 하지만 저희는 월트 디즈니가 이번 실적을 통해서 뭔가 성장의 실마리를 제공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 넷플릭스가 신규 구독자 수가 감소로 나타나면서 굉장히 큰 20%대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도 OTT 사업 부문의 불안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디즈니는 이번 분기 실적에서 신규 가입자 수가 79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만들어내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디즈니의 현금 지갑 역할을 하던 디즈니랜드 리조트 사업 부문도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펀더멘탈을 견고하게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는데요. 저희는 성장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연초 대비는 디즈니는 33%나 지금 하락을 했어요. 같은 기간 시장이 한 18% 하락했는데 33% 하락한 거면 시장보다 더 큰 폭락이 나타난 거죠. 저희는 디즈니의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현재 상태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즈니는 스트리밍 구독자 증가와 디즈니랜드 수요에 힘입어서 2분기는 이제 회계연도로 2분기라고 부르지만 1월에서 3월을 얘기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한 192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37% 증가한 1.08달러가 나왔는데요. 보통 최근에 이제 분기 실적이 나타나면 매출은 잘 나왔는데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으로 이익이 급감을 했네, 이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디즈니 같은 경우는 매출보다 주당 순이익의 이익 성장 속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건 조금 다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디즈니의 시장 예상치는 매출은 1.7%, EPS는 10.2%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이번 분기 실적에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성장의 실마리를 찾아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한 디즈니랜드 및 리조트 규제가 완화가 됐고요. 두 번째는 미디어 제작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반기에 극장 개봉 콘텐츠가 차질 없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부문별 매출을 한번 꼽아서 볼게요. 미디어 사업 부문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저희가 잘 아는 디즈니 플러스 OTT 채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이블 TV, 과거에 이제 그 광고 수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케이블 TV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디어 사업 부문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 증가했고 전체 매출 비중의 71%를 차지한 136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 사업 부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이제 디즈니 플러스, 이런 이제 ESPN 플러스라든지 훌루, 이런 OTT 사업 부문은 저희가 보통 이제 D2C라고 부르는데, 이 사업 부문은 8.9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컨텐츠 비용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어요.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넷플릭스를 잡기 위해서 많은 컨텐츠 비용을 투자하다 보니까 당연히 영업이익은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에 ABC가 중계를 했는데 이런 효과, 그런 부분들이 케이블 쪽에서 잘 받쳐줘서 전체 미디어 사업 부문은 적자를 상쇄하고 오히려 흑자 전하는 건 아니죠.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타났어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수는 이전 분기 대비해서는 79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530만 명 증가를 예상을 했었는데 790만 명이면 굉장히 높은 증가세가 나타난 거죠. 지금 디즈니 플러스만 놓고 봤을 때는 1억 4천만 명 정도가 지금 가입을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2억 2천만 명인데 아직은 디즈니 플러스만 놓고 봤을 때는 넷플릭스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만들어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점이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최근 분기를 포함해서 이번에 실적을 내놓은 분기를 포함해서 이전 5개 분기를 보면 디즈니의 순증 가입자 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경우는 모두 3번입니다. 지금 절반 이상을 이제 넘어가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죠. 특히 최근 2번은 연속으로 예상치 평균을 지금 상회를 하고 있어요. 반면 넷플릭스는 최근 분기 신규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돌아선 거를 눈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훌루하고 ESPN 플러스라는 또 막강한 또 스포츠 채널을 가지고 있죠. 이번에 훌루 가입자 수는 30만 명 정도가 나타났는데 컨센서스는 10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거긴 조금 못 미치는 숫자가 나왔고, ESPN 플러스도
100만 명이 나왔는데 컨센서스는 예상치는 140만 명이었던 걸 대비하면은 디즈니 플러스를 제외한 다른 채널들은 지금 약간은 부진했다. 하지만 전체 미디어 사업 부분을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모든 부분을 다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다양한 그런 이제 컨텐츠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즈니가 가지고 있는 OTT 채널, 디즈니 플러스, ESPN 플러스, 그 다음에 훌루, 이 세 개를 다 더했을 때는 총 가입자 수가 2억 400만 명 정도예요. 넷플릭스가 2억 2천만 명 정도인데 디즈니가 지금 2억 400만 명 정도까지 끌어올린 거죠. 여기서 이제 넷플릭스와 또 차이점이 뭐냐면, 넷플릭스는 OTT 하나만 하고 있지만 디즈니는 이제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활발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이 다양하게 분할이 되어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디즈니는 2024년까지 총 2억 3천만 명에서 2억 6천만 명의 가입자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요. 2022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높은 가입자 수가 순증세가 전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ARPU라고 부르죠. 이거는 4.3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은 디즈니 플러스의 구독료보다는 좀 낮은 수준입니다. 워낙 이제 프로모션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이 가격이 평균 단가가 9%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디즈니의 현금 지갑 역할을 하고 있는 테마파크도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디즈니랜드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고 티켓 가격이 상승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 티켓 가격 올리고 주차 요금 인상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테마파크 매출액은 매출 비중은 한 29% 정도 되는데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30% 중후반대였죠. 굉장히 높았었죠.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했었고, 전년 동기 대비는 2배 이상 증가한 67억 달러 정도가 나타났습니다. 아시아, 특히 뭐 이제 상해라든지 상해 락다운이 있었고, 이런 이제 아시아 지역 락다운으로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영업 손실을 입혔지만 전체적인 이제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수준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디즈니 차트도 좀 몇 개 보고 넘어갈게요. 디즈니의 일단은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PBR은 2021년을 정점으로 주가 하락이 나타나면서 PBR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 선행 ROE는 지금 8.5% 수준으로 시장보다는 낮아요. 시장이 21%이기 때문에 시장 평균은 하회하고 있지만 2021년 이후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건 PBR은 하락하는데 ROE가 올라간다? 이 얘기는 자본 대비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자본 대비 이익이 상승하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그럼 저희는 점차 밸류에이션 매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현재 주가 수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향후 3년, 저희는 2022년, 23년, 24년 이 3년치를 쓰고 있는데, 향후 3년 EPS 연평균 성장률이 디즈니는 42.4% 정도가 지금 현재 컨센서스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12개월 선행 PER이 지금 20.7배 정도를 반영한 PEG 배수는 디즈니가 0.5배 정도가 나옵니다. 이 PEG 배수는 낮을수록 현재 PER이 EPS 성장률을 반영했을 때 지금 현재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된 거겠죠. 디즈니가 0.5배, 넷플릭스는 1.7배, 미디어 엔터 산업은 무려 6.4배, 그리고 S&P 500 평균이 1.7배인 걸 감안을 하면 디즈니의 현재 12개월 선행 주가는 이익 성장성 3년치를 반영했을 때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희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했던 내용 정말 간단하게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디즈니의 주가 하락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하신 분들 많겠지만 저희는 여전히 이익 성장성은 견고하고,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사업 부분이 다양하게 잘 또 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와는 또 다른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디즈니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디즈니의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는 현재 넷플릭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 다음에 산업, 그 다음에 S&P 500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빠질 때 한 번쯤 조금씩 볼만한 주식으로는 디즈니를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주식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